안녕하세요. 코딩 광대 코딩 클라운입니다. 오늘 그냥 간단한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개발자가 되는 방법, 네, 개발자로 취직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 포트폴리오 작성, 뭐 프로젝트 하기 그런 좋은 프로젝트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개발자로 아무것도 없는 뭐 막 졸업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전공 출신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개발자로 입문해서 좋은 개발자가 될 수 되는 방법 또는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죠. 그 로드맵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좋은 로드맵을 얘기할 건데요. 이제 제가 주변에 볼 때 이제 부트캠프 출신 개발자들도 많고 비전공 출신 개발자들도 많고 그리고 아니면 뭐 그 전산과 아니면 컴공이라 그러죠. 컴공이나 전산과 아니면 소프트웨어 전공 해가지고 개발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 이제 실력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실력 차이는 이제 기본기라에서 실력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트캠프 출신 분들이 이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단기간에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취직을 하잖아요. 단기간에 많은 프로젝트.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입 때 생산성 생산성이 좋아요. 생산성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경력 없는 아니면 뭐 인턴 한두 번 한 막 대학교 졸업한 전공자냐 아니면 부트캠프 출신에서 뭐 인턴 해본 뭐 경력이 똑같았을 때 초반에 예를 들어서 경력 1년 이하로는 부트캠프 출신이냐 아니면은 전공자냐 하면은 이제 생산성만 봤을 때는 부트캠프가 생산성만 봤을 땐 부트캠프 출신이 전공자보다 좋아요. 이제 경력 1년 미만. 근데 이게 점점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경력 3, 4년 차 되면은 이제 전공자가 일을 하면서 흡수하는 능력이 아니면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커져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자가 빨리 배운다. 이제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부트캠프 출신 분들이 처음에 일을 잘하니까 기본기를 늦추고 거기서 더 프로젝트를 늘리고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받는데 이제 이제 부트캠프가 일을 잘하고 점점 더 점점 더 많은 이제 뭐 프로젝트 뭐 등등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기본기에 소홀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부트캠프 출신의 제가 생각하는 부트캠프의 가장 큰 단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대부분의 부트캠프를 보는데 이제 보통 우리 부트캠프에서 개발자 부트캠프 할 때 C++ 이렇게 하는 부트캠프는 많이 없죠. 제가 아는 몇 부트캠프도 없고 한국도 없고 여기 북미에서 아는 몇 부트캠프도 이제 없는데 C++로 하는 어, 부트캠프가 많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단점이지 않냐.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부트캠프의 단점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죠. 로우 레벨 언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C나 뭐 C++ 도 이렇게 뭐 C++ 같은 걸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어셈블리나 그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이나 뭐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아키텍처나 그런 거를 할 때 좀 더 빨리 배우시고 이제 좀 더 깊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부트캠프에서는 이제 그렇게 전공하신 분들보다 시간이 좀 더 그만큼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다만 부트캠프는 제가 보기엔 초반에 생산성이 너무 뛰어나요. 이제 전공자의 단점. 이제 사실 전산과 아니면 컴사?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죠. 컴사는 이게 코딩보다는 수학적인 이론을 많이 배운다. 이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초반에는 단점이다. 초반에는 단점인데 가면 갈수록 기본이 탄탄해진다. 가면 갈수록 이 베이스에서 이런 베이스, 이런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하고 습득력이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1, 2년 차 전공자들을 봤을 때, 너무 1, 2년 차 전공자, 실력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리코드, 뭐, 리코드, 백준, 잘해요. 잘하는데 막상 개발, 이제 개발 단계에선, 개발 단계에선 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피처나 피처이나 아니면 뭐 기능 구현 이런 건 뭐 딱히 나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 구현할 때 기능 구현할 때 차이점은 이제 부트캠프는 이제 어느 뭐 모듈이나 아니면 뭐 프레임워크 아니면 뭐 패키지 그러니까 모듈 프레임워크 패키지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쓴다. 이제 근데 이제 전공자 특히 이제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 이제 코딩 이제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막 리코드 대잘하는 사람들 기능 구현 이제 모듈 같은 거 안 쓰고 패키지 같은 거 안 쓰고 아예 그런 이제 지로 베이스
지로 베이스부터 구현하려는 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보기에 전공자들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코딩을 어느 정도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거 기능 구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막상 기능 구현하면은 이제 뭐 이것저것 부족한 점이 많아지죠. 직접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패키지는 이미 완성형이에요.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거의 완성이 돼 있고 그런 게 다 고려가 됐기 때문에 패키지를 쓰면 생산성이 훨씬 빨라진다. 근데 전공자 분들 특히 실력이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일 생산 능력이라보다 코딩 자체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거 패키지를 바로 이 패키지, 이 패키지, 이 패키지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되겠다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결국 가면 갈수록 이게 전공자 이게 단점이라고 이제 단점이긴 한데 뭐가 고치기 쉽냐? 이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려는 성향을 모듈을 써라, 패키지를 써라. 그렇게 설득하는 게 쉽냐?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쉽냐? 아니면 모듈 프레임워크 잘 써서 생산력을 뛰어난데 좀 더 뭐 깊은 이해와 아니면 뭐 전반적인 이해를 바라는 게 더 쉽냐?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제 뛰어난 사람을 생산성을 높이는 게 생산성 높은 사람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기업 시간 많고 자원 많음 그 보통 이제 전공자 선호. 왜냐면 전공자 이런 거 초반에 못해도 돼요. 왜냐면 전공자는 시간이랑 자원 투자하면은 후반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충분한 리턴을 낼 수 있다.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대기업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시간 없고 돈 돈은 있는데 시간은 많이 없어요. 왜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거 빨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벤처 캐피탈이나 어디서 이제 그 펀드를 받으면 투자를 받으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벤처 캐피탈은 돈이 많아서 돈은 많아요. 스타트업이 돈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근데 시간은 없죠. 스타트업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애초에 많으면 이제 개인 자산이 많아서 개인 자본이 많아서 그걸로 스타트업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뭐 몇 년 기다려줄 수 있지만 보통 스타트업은 이제 런칭하고 펀딩 받고 1, 2년 안에 프로덕트를 런칭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부트캠프 아니면 실력자 아니면 뭐 생산성 좋은 실력자 선호 이제 전공자 선호 후반 밸류 선호 근데 이제 보시면 아마 뭐 과장, 부장급 개발자들 중에서 이제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분들은 전공이 아니고 기본 전공이 아니고 그냥 뭐 실습으로 코딩을 배웠는데 왜 그렇게 뭐 실력이 좋을 수 있나? 옛날 개발자들 뭐 저도 포함해가지고 처음 코딩을 배울 때 무조건 C 시작, 무조건 C 어셈블리 뭐 대시 이런 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뭐 파이썬, 자바 그런 걸로 시작 안 했어요. C 시작이에요. 코딩은 C로 시작하고 C로 끝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C 뿔뿔. 그냥 옛날에는 이게 다였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로우 레벨 언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로우 레벨 언어로 시작을 함으로써 그런 기본기가 이제 갖춰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수학적인 이론, 수학적인 이론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컴퓨터 코딩 기초적인 개념이나 기본 개념 같은 거는 옛날 하신 분들이 오히려 전공자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 C랑 뭐 C++로 이제 메모리 하나하나 뭐 CPU 그런 거 로우 레벨까지 하나하나 건드려 가면서 코딩했던 그런 경험이 웬만한 기본기보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개발자가 되는 방법. 이미 지금 여기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부트캠프든 뭐 전공자들 분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로우 레벨 언어 배워보기.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그냥 언어 하나 습득하기. 숙면, 숙, 숙면 되기. 언어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언어로 시작해야 돼요. 뭐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쉽잖아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두 개 쉽고 뭐 조금 로우 레벨까지는 이제 뭐 자바, C 샵 이런 언어 많죠.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진짜 쉬운 거 뭐 루아도 쉽고 루아도 많이 쓰죠. 이런 거 어느 하나 숙련되기 쉬운 걸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부트캠프는 자바스크립트, 자바 많이 쓸 거예요. 이 두 개 숙련 되시면 돼요. 이 두 개 해가지고 숙련 어떻게 하냐? 리코드, 리코드, 100줄. 뭐 여기서 적어도 뭐 하루에 몇 개 꾸준히 하면 어, 꾸준히 하면 금방 언어에 숙달된다. 언어나 수련되기 이게 말했나? 숙달하기. 자, 이렇게 이 정도는 언어 하나 그러니까 뭐 for loo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or loop이라고 하죠. for loop 컨디셔널 뭐 사실 뭐 메스 클래스 뭐 스태틱 베리어블 뭐 이런 기본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본이지만 여기서 데이터 스트럭처 앤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 이거는 적어도 내가 선택한 언어에서 예를 들면 파이썬이면은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을 잘 그 언어 내에서만이라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으로 뭐 더블리 링크 리스트 만들기 파이썬으로 뭐
바이너리 트리 만들기. 바이너리 트리 이제 어레이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이게 이렇게 뭐 이 정도는 이게 언어 하나 습달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코드를 그렇게 꾸준히 하고 얘를 뭐 어레이로 만들기.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구조, 해시맵 그리고 어레이 이 두 개로 뭐 좀 더 복잡한 데이터 구조 만들기. 그렇죠? 이런 거 뭐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제 두 번째 기본기 로우 레벨 언어 배워보기. 적어도 제가 C를 추천하는 이유 포인터에 예.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도 포인터를 이제 C를 하면은 포인터가 이해가 되면은 파이썬도 이게 이해가 좀 더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펑션이 있는데 파이썬 법으로 뭐 my 펑션 그래서 뭐 a는 1, 2, 3 그 다음에 a.append 4 return a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나오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왜냐면은 리스트가 파이썬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뭐 그런 언어에서 쉬운 언어에서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A는 1, 2, 3, 4라고 했을 때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C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우 레벨 언어 배워보기 이거는 기본기 쌓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어셈블리 살짝 되고 어셈블리도 조금 해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언어가 어떻게 컴퓨터가 뭐 코드가 이제 내가 코딩을 짜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지 더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어셈블리 한번 깔짝 대보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두 기본기고요. 코딩의 기본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근데 코딩만 잘한다고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잘하면은 제가 말했던 이제 전공 막 대학교 졸업한 전공자 그런 만큼 이제 그렇게만큼은 아니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전공자처럼 적어도 기본기를 쌓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전공자들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적 이론도 많이 배워요. 근데 저희는 지금 수학적 이론은 잘 안 배우고 지금 뭐 코딩의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 코드와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그 코드를 실행하는지 그거의 기본을 좀 더 배우는 거지 수학적인 이론은 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공자랑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기본은 쌓아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딩 기본 하면은 세 번째
그럼 내가 아까 선택했던 이제 숙달된 언어로 프로젝트 해보기. 근데 어떤 프로젝트? end-to-end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디플로까지, 그리고 디플로이 그냥 디플로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CI, CD 뭐 그 서버 셋업 뭐 아니면 서버 셋업 그런 것까지 다 뭐 여기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아, 아키텍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뭐 서버 셋업 뭐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다 하는 거를 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게 아키텍처 구현 이거를 엔투엔드라고 하죠. 이거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기본적인 기본 기능도 좋지만 여기로 이제 제로 베이스 그냥 모듈을 최대한 작게 쓰는 것은 좋지만 여러 모듈을 써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모듈이 그러니까 뭐 모듈 패키지 어떤 모듈이 어떤 모듈이 내 프로젝트와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 뭐가 적합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블로그를 만든다. 그럼 블로그를 만들면 적어도 블로그 만드는 거 이제 많이 하는 개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뭐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 그렇게 설정하는데 프론트엔드는 뭘로 할 거냐 리액트로 할 거냐 뭐 스벨트로 할 거냐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도 어떤 언어로 할 거냐 어떤 프레임워크로 할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어야 돼. 왜? 그러니까 리액트를 왜 리액트를 쓰는 게 뷰 쓰는 것보다 좀 더 나은지 둘 다 컴포넌트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자바스크립트 베이스고 뭐 앵귤러, 뷰, 리액트 그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중에 그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 아니면 뭐 REST API 또는 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REST API 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REST API 말고 다른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뭐 REST API를 쓸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쓸 건지 그 뭐가 더 적합한지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직접 구현을 해보고 이거는 이게 부족하다 이거는 이게 부족하다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래야 이제 회사에서 개발할 때 모듈에 이제 어떤 모듈이 적합한지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보고 어, 내가 판단할 능력이 생긴다. 그죠? 어떤 모듈이 뭐 회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뭐 스타트업을 하든 내가 개인 프로젝트를 하든 이럴 때 어떤 모듈이 적합한지 내가 판단할 능력이 생겨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을 쓰는데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파이썬을 쓰는데
사이킷이 중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어, 데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 아니면 뭐 머신러닝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이킷을 쓸 건지 아니면 뭐 텐설플로우를 쓸 건지 아니면 뭐 케라스를 쓸 건지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가 좋은지 뭐가 어느 게 적당한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든 다 하고 싶어. 그냥 나는 성능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가장 좋은 뭐 데이터 모델이나 뭐 가장 지금 뭐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쓰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가 빠르고 리얼타임으로 뭐 클라이언트한테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쓰고 싶어. 그런 거를 다 다르잖아요. 프레임워크의 목적이 다르고 원하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거를 왜 다른지 생각을 해보고 뭐가 다른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막상 이렇게 프로젝트 해볼 때 이제 중요한 거. 생산성,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코딩의 기본, 이제 개발의 기본, 이제 프로덕트 개발의 기본. 그러면 이제 개발자의 기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 개발자의 기본. 적어도 아이디 하나는 잘 다뤄야 하지 않나. 아이디 하나는 잘 써야 돼요. 뭐, 물론 주변에 그냥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데 키 매핑 하나도 없이, 뭐 단축키 없이. 그렇게 그냥 잘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이디 하나를 이제 단축키까지 잘 알고 잘 쓴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왜냐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에디팅을 할 수 있으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동료랑 코딩 실력이 비슷하고 개발 실력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이 뭐 이거 타이핑 1000번 할 거를 내가 그거를 5번 아니면 마우스에 마우스 클릭을 10번 해야 될 걸 내가 마우스 클릭을 한 번 그렇게 줄인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티가 안 나겠지만 결국 그게 쌓이다 보면은 상대방보다 생산성이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는 잘 다루고 예를 들어서 뭐 VS 코드 아니면 뭐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단넷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네오빔 제가 쓰는 거죠. 네오빔. 근데 아이디 텍스트 에디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텍스트 에디터를 잘 다뤄야 되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VS 코드도 비슷한 게 VS 코드는 텍스트 에디터예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풀 아이디예요. 근데 이제 텍스트 에디터인데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통해서 아이디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오빔도 똑같죠. 네오빔은 그냥 텍스트 에디터인데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오빔의 장점, 제가 네오빔을 쓰니까 네오빔의 장점, 딥모션. 어떤 아이디를 써도 딥모션을
사용하기 쉽다. 예를 들어서 이제 VS 코드도 빔 그 모드가 있고 그 플러그인이 있고 그래서 빔 모션을 사용하기 쉽다. 이거는 엄청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머슬 메모리를 굳이 다른 에디터 간다고 내 머슬 메모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오빔은 이래서 네오빔이 좋다. 자, 네오빔 PR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아이디 하나 잘 다뤄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영어, 기본적인 영어 하기. 제가 보기엔 이제 기본적인 영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왜냐면 이제 더큐멘테이션이, 그죠? 더큐멘테이션, 그게 영어가 더 잘 돼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영어 커뮤니티가 영어 쓰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훨씬 강대하다.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내가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뭐 프로젝트를 만들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막혔어. 근데 한국에선 내가 처음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보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냐? 아, 영어를 쓰죠. 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어로 검색하고 대충 결과를 번역기에 돌릴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는 돼 있고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영문 원어를 내가 직접 해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영어 이제 독해 굳이 말은 할 필요는 없죠. 뭐 해외로 취직하실 거 아니면 독해 기본적인 영어 독해하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분들한테 영어 이게 지금 한국어가 없긴 한데 여기에 로우 포인트 레벨 언어 프로젝트 해보기 엔투엔드 근데 그 프로젝트 하기 전에 2.5라고 할게요. 2.5 그래서 이거 붙여넣기 하고 코딩 챌린지 이거 이거는 엔투엔드 프로젝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프리 프로그램 그리고 뭐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더 스택으로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한번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딱히 어렵진 않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알아야 프로그램이랑 컴퓨터랑 사람이랑 사용자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기. 이렇게 이 다섯 가지 반, 여섯 가지 스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비전공자나 아니면 초보 이제 막 대학교 졸업 경력이 인턴 한두 번밖에 없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시면 금방 실력이 느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다섯 가지로 했냐? 이게 저희가 개발자들이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독해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그냥 소통 잘하기. 이게 사실 개발할 때 소통이 엄청 중요해요. 소통 진짜 그 잘 물어보고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솔직히 소통 못해도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차라리 그게 안 물어보고 내 생각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제가 귀찮더라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면은 내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이제 왜 그 방향성으로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생각도 있으면 뭐 거기서 이제 건설적인 토론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어도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방향성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방향성을 이제 일관되게 할 수 있는데 안 물어본다? 근데 실력이 좋다? 그러면 이거 와서 이거 했어. 너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근데 코드를 봐요. 그래서 기능 구현은 잘 됐어. 기능 구현은 잘 됐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통 잘하기, 기본적인 영합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딱히 개발자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장이든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통 잘하기. 이 정도 이제 6가지 반, 7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개발자가 되는 방법. 이제 시니어. 이렇게 해서 시니어 개발자, 과장급 개발자 되는 방법. 보통 이제 여기서 시니어라고 하면 5년차 이상, 뭐 시니어 개발자라고 하면 5년차 이상의 실력이 좋은 사람, 뭐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랑 기본적인 실력이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3, 4년 차, 이제 아직 시니어는 아닌데 경력 있는 이제 주니어들 있잖아요. 뭐 주니어 말고 뭐 미들급이라고 했을 때 언어 하나 숙달 내기. 오케이. 언어 하나 숙달 내기 이거 잘해요. 그죠? 언어 하나 숙달 내기. 로우 레벨 언어 배워보기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회사에서 로우 레벨 언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포인터에 의해 메모리 이런 거를 뭐 특히 전공자분들은 이런 걸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부트캠프도 한 3, 4년 차 되면은 어 개인이 계속 공부를 한다면은 이거를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부트캠프는 이제 졸업을 하고, 부트캠프하고 취직을 해서는 기본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프레임워크, 그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전공자가 차이가 있는 이런 그 로우 레벨 아니면 기본기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이제 부트캠프 출신에서 이제 특히 2, 3년 차 분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부트캠프 해서 2, 3년 차 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하는 거는 이제 백투 베이직, 기본을 튼튼하게 하고 넘어가자. 일은 이미 잘하거든요. 2, 3년 차 부트캠프 출신이랑 2, 3년 차 전공자 출신이랑 비교를 해도 2, 3년 차 부트캠프 출신이 훨씬 나아요. 그냥 먼저 시작한 거든요. 일을 훨씬 더 잘해요. 그냥 처음부터 취직했을 때부터 한 2, 3년 차, 4년 차, 5년 차 될 때까지도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좁아지고 언젠가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역전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을 배워보자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CLI 프로그램 이거는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3, 4년 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웹사이트에 있는 워드 카운트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3, 4년 차
이제 미들급이 막히는 게 이거예요. 프로젝트 해보기. CI/CD, 서버 셋업, 기본적인 아키텍처 구현. 그리고 여러 모듈을 써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스템 디자인. 그죠?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 이게 많이 부족해요. 시스템 디자인. 아, 시스템 디자인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이거 그리고 개발 더 개발 문서 작성하기. 일단 다른 쓸게요. 개발 문서 작성하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개발하려면은 뭐 디자인이나 그거를 상대방한테 다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개발 문서를 작성해서 뭐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개발 문서를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피드백 받는 게 중요해요. 그 개발 문서 작성. 어, 내가 일단 원페이저라 그러죠. 원페이저. 원페이저.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개발 문서 작성해가지고 내가 이거 팀원들한테 보여주고 아니면 뭐 팀원들뿐이 아니라 뭐 회사원들 다 볼 수 있게 문서 작성하고 이제 피드백 받고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하면은 여기서 테크니컬 디자인 더큐먼트 PD 뭐 디자인 더큐먼트 아니면 뭐 디자인 프로포저 뭐 이름이 많은데 보통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디자인 프로포저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거의 여기에 코딩은 잘 안 들어가요. 다만 이제 어떤 방식의 이제 API면 어떤 방식으로 뭐 API를 콜 뭐 그렇게 할 건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거기에 간략하게 작성하고 이제 디자인 어떤 뭐 구조 예를 뭐 로드 밸런서를 쓸 건지 뭐 로드 밸런서 쓰면 어떤 로드 밸런서를 쓸 건지까지는 안정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로드 밸런서가 필요할 것이다. 뭐 그럼 그거를 쓰고 아니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내에서 내부용 디자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내에서 쓸 간단한 프로그램을 뭐 간단한 API를 개발한다. 그럼 굳이 뭐 로드 밸런서 필요 없죠. 뭐 그런 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WS EC2 인스턴스를 쓸 건지 아니면 뭐 람다 서벌레스를 쓸 건지 뭐 그런 거는 뭐 아니면 뭐 람다 펑션 뭐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도 좋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뭐 디플로이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구조가 있을 거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 거 있으면 그 구성 요소로서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좋다 이렇게까지 이제 프로포즈 하는 게 좋죠. 그렇게 그렇게까지 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3, 4년 차에 지금 이게 좀 부족하다. 이제 5년 차 시니어 개발자로 가기에 이게 부족해서 5년 차인데도 시니어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봤어요. 제 경험상. 뭐 이거 아이디 뭐 이런 건 대충 하고 또 시니어로 가려면 이제 물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당연히 좋아야 돼요.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4, 5년 차인데 일단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개발자 되기 마치겠습니다.